정말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건지 부정을 할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서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전화 등으로 계속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 연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아니면 회사 동료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고소당했을 때 당장 해야 될 일과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혐의를 부인을 할 건지 인정을 할 건지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을 당했을 때 바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뭐 전화 내역이나 카톡 내용, 뭐 문자 내용, 이런 거를 고소당하면은 겁이 나서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핸드폰에서 지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대방은 그 기록을 갖고 고소를 했다 보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고소장이라고 하는데,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정리도 해보고, 이런 행위를 내가 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이런 사건 경위를 한번 이제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스토킹 혐의를 부정을 해서 무혐의 주장, 무죄 주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빨리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수사기관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버리거나 반대로 그냥 부정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건지 부정을 할 건지 그거를 판단하려면은 스토킹의 성립 요건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스토킹이라는 거는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문자, 카톡 아니면 심지어 계좌에 뭐 1원을 보내면서 입금자명으로 문구를 써서 보내는 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함부로 게시를 하거나 상대방인 척 사칭 행세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반복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져봐야 돼요. 행위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서 그 횟수나 기간을 보고 이 요건을 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난 건지 그거에 중요한데, 거부사가 보통 뭐 명시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아니면 묵시적으로 차단 등을 통해서 표현될 때가 있는데, 만약에 거부 의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건을 다퉈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내가 연락할 만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건을 다퉈가지고 무혐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위와 같은 그런 요건들이 모두 만족이 돼야지 스토킹 범죄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나라도 탈락이 된다면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 영상에서 스토킹 성립 요건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랑 같이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이제 정했다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좁혀지겠죠.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고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그 입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혐의를 부인한다, 무혐의 주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성립 요건들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다툴 수 있으면 무혐의 방향으로 방어를 하는 거고요. 첫 경찰 조사부터 답변할 내용을 준비를 해서 조사 때 답변도 잘 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내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 관련된 하급심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담아서 법리적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거부 의사나 정당한 이유 요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저희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아내를 비방을 해서 의뢰인분이 화가 나서 대신 그 상대방한테 사과를 받을 목적에서 뭔가 연락을 했다가 도리어 이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과를 받을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 그 내용 자체도 엄청 악의적이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과를 구하는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이제 정밀하게 해서 무혐의를 받아낸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도저히 이제 주장하기 어렵다. 뭐 스스로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상담 받았는데 이건 무혐의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처벌 수위를 줄여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어를 해야 돼요. 상담하다 보면은 무혐의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어라고 하는 거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구해서 최대한 처벌수를 낮추는 것도 방어거든요. 스토킹 같은 경우는 고소장을 떼보면 문제된 행위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부 의사가 없다든지 뭐 이 부분은 연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일부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제 처벌수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외시킬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제외를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 재발 방지 약속 뭐 이런 것들도 수사기관에다가 얘기를 하고 읍소할 수 있는 그런 사정들을 또 의견서에 담아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최고로 했을 때 기소유예, 벌금 안 나오고 정가 안 남는 선처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소유예로 막을 수도 있다. 저희 실제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서도 의뢰인분이 회사 전 직장 동료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심지어 이제 그 부모님한테도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 당하고 이 경우는 잠정조치 사실 위반죄까지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경찰 송치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처 구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쉽진 않았는데 잠정조치 위반죄까지 추가가 돼 있었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잘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건의 경중이랑 피해 정도나 이런 걸 보고 스토킹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실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 된다. 방어를 포기는 하지 마셔라.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고소장을 보고 내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증거도 정리하고 사건 경위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서 스토킹 행위를 부정할 건지 인정할 건지 빨리 방향을 정해서 그거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토킹이라는 게 저도 실무를 많이 해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막 극악한 스토커 막 이런 거뿐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스토킹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하시고 혹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스토킹이라는 죄명 자체가 갖는 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엄중히 수사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언급된 저희 그런 진행 사례들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 뭐 댓글창 같은 데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비슷한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혐의 인정 여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